예, 12번째 시사 바로 미투입니다. 미투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실제 있었던 건 김건희 씨죠. 7시간 녹취록에 대해서 이제 이 네거티브 난전들 많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도이치모터스라는 데서 이제 주가 조작이 있었냐라고 판단했었는데, 주가 조작을 넘어서서 이제 서울대 대학원인데, 이 대학원이 뭐 정책대학원이나 이런 데는 일반적으로 공부를 해서 간다라기보다는요, 어떤 자신의 스펙이나 인맥에 대해서 가는 것인데, 거기 이제 원어에 수첩해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이제 디자인 이사로 돼 있어요. 디자인이나 이런 이사로 돼 있는데,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내부자 거래를 통해, 내부자 거래죠. 어떤 이제 내부 소식을 통해서, 내부자 정보를 통해서 주식을 사거나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이거는 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그 사건인데, 바로 이제 여기와 연결된 게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미투 캠페인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 김건희 씨 녹취록에 들어있었던 것 중에 미투와 관련된 내용이 안희정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이 안희정에 대해서 이사회 안희정 씨가 안타까운 입장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미투를 통해서 이제 증명된 내용, 김지은 씨였죠. 미투를 통해서 이제 어떤 강압적으로 그름이 돼서 위계에 대한 강간이죠. 예, 그렇게 돼서 그거를 성폭력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처분을 받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죗값을 치르게 되는데, 이걸 마치 이제 잘못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총장을 맡았던 사람의 입에서, 또 그 부인의 입에서 나온 것이 굉장히 이제 다른 어떤 여성들의 입장에서 공분을 자아내게 했던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서지영 검사가 이제 검찰 내부 통신망에 처음으로 폭로하게 됐고, 자신의 어떤 신체에 대한 불필요한 접촉들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서 각계에서 전부 다 지금 나타났죠. 경찰대인 직속상사 성희롱, 조민기 교수 오피스텔 불러 성추행, 조민기 배우죠. 예, 지금은 이제 자살을 선택했고, 언론계에서도 선배 기자 성추행이나 이런 다양한 얘기들 굉장히 많았고요. 정치계 입장에서 노래방 예, 너무 많아요. 정치가들 이런 거에서 기자를 만나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 많이 하고요. 루폼 대표 성추행이나 이런 것도 다양하게 있고, 문화계에서는 이은택 연출가 안마라는 걸 하게 되면서 잡아가게 되는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었기에 너무나도 잡기가 편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됐었고, 고은 시인 술자리 성추행 같은 경우도 이제 후배 시인이 직접 여기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많았어요. 정말로. 이게 너무나도 어떤 자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마음대로 저행한다라는 것이 무서운 현실이죠. 예. 그 미투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폄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걸 통해서 모든 것이 까발려지고, 이제는 이런 어떤 위험한 행위에 대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경각심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물론 몇몇 미투들에 대해서 이것이 악의적으로 이루어진 미투,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렇다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면서 어떤 인격 말살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미투들은 거의 다 명백한 이유를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분명해서 우리가 여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엄마 억울하다. 예, 무죄로 풀려나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의료 법인이 이제 형해가지고 만들었었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 지금 판결이 이제 풀려나게 됐고요. 패키지 여행 이제 검사 이제 그쪽과 이제 같이 이제 체코에 갔었던 그거에 대해서 그냥 패키지 놀러 갔다라고 하고, 안희정 표현 저게 미투를 이제 촉발하게 된 것 중에 하나고요. 캠프가 엉망이다. 자신의 어떤 캠프의 대선 캠프에 대해서 문제점 제시했고, 실제로 이제 캠프에 완전한 재구조화가 있었고요.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꺼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무속인들과 관계를 맺게 되고 이런 것이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행보가 뭐 극동방송이나 불교방송 가면서 이제 종교계, 이제 우리가 이제 공인된 종교들의 종교계 인사들과 만나서 인사를 나누더라고요. 뭐 문제가 많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어떤 녹취록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다 들은 건 아닙니다만, 발췌된 거나 이런 것들을 들어본 결과 이것을 부분만 빼서 듣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편안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어떤 사람인지 납득이 가더라고요. 적어도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한국 경제 성장률 추이입니다. 4% 성장했어요. 2021년 굉장히 성장했죠. 이외에는 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렇게 이제 초반 코로나에서 3.9로 확 끌어올려서 이렇게 됐었고요. 2.9로 지금 전망이 되는데 이제 한경영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경제 성장률 예측치입니다. 근데 2.9 내지는 3.0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전망치가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겁니다. 2011년 정도에 있었던 그때 하는 GDP 6.8%에 비해서 굉장히 큰 거니까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이제 많이 성장하고 지금은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와서 무역 수출이나 수지 면에서 거의 10위권에 속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WEO인데요.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이라고 해서 실제 IMF에서 어떤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 보고서를 올리죠.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제 세계 경제 전망을 올리게 되면서 여기서 한국 영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발견하는 보고서에서 선진국 입장에서 지금 3.9에서 0.6% 나오는 3.0이면 굉장히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것 중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성장률 4.4까지 보고 있는데 4.4 보게 되면 이제 전 세계가 다 그렇냐가 아니에요. 그중에서는 이제 약소국 같은 경우 기저효과 형식으로 굉장히 낮았다가 확 올라가게 되는 경우 이런 변화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급에서는 굉장히 높고요. 신흥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5%에서 4.3%까지 이제 좀 낮췄다라고 4.8까지 낮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가 그래서 장기화되다가 어느 정도 이제 감소세에 들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기타 등등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기타 등등 때문에 완전하게 안전하게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자율형 사립고 지정치도 불복 소송입니다.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서 지금 8개 학교들이 이제 불복 취소 소송을 했었고 1심 승소 자사고 유지가 됐었죠. 결국 이제 그 서울교육청과 부산교육청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결국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는 걸로 바뀌게 됐었죠. 그래서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는 이제 취소가 됩니다만 그 전까지는 이제 계속 이제 자사고 형태로 남아 있는데 문제는 여기 지원율이 지금 뭐 승문 같은 0.4, 뭐 그다음에 신일 같은 경우 동성고 같은 경우는 뭐 거의 0.5 그러니까 지원만 하면 받아주는 그런 데로 바뀌게 됐었죠. 그러니까 명목상 자사고로 남아 있는 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금 이 제도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트랙을 하자라고 하는데 워낙 고등학교들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어떤 지원하는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매우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도 있고 기존에 있었던 교육청 기조 맞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했습니다만 이제 뭐 갈등은 여전까지 상존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현 중1부터 이제 2020년 고1부터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현 중3이 지금 겪게 되는 것들이죠. 현 고1들 중3들이 겪게 되는 게 특성학고 도입되고 마이스터 되고 2015 교육과정 하게 되면서 현행 대입제도는 그대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2나 중1 같은 경우 일반고 단계적 정형외과에서 서서히 이제 자사고 떨어뜨리고 192 학점에서 32교시 이렇게 지금 해서 시간이 바뀌죠. 주당 수업량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소위 뭐 진로를 찾거나 이제 꿈을 찾게 하는 기회를 준다라는 거고요. 이제 완전히 현 초역부터 일반고 전면 도입하면서 학점제로 완전히 바뀌게 되고요. 192학점 유지가 되는데 시간이 바뀌죠. 2560학점이라고 해서 바로 영구선대학교 이제 개정교육과정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정교육과정 오게 되면 이전과는 또 다른 평가를 하게 될 거예요. 교과서들이 다 바뀌는 거죠. 공통과목 성취도나 있고 사회과목이나 과학과목 이런 것들 다 변화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정책이 지금 고교학점제로 된다라는 것이 지금의 어떤 고교 시스템과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고 지금 뭐 여러분 경험했던 내신이나 뭐 수능이나 수능제도 이제 현행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대입제도가 이때 바뀌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예상이 주관식 수능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괄 전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경에 대해서 이제 소송 걸었던 것도 일찍 취소를 시켰는데 이 자사고 자공고에 대해서 지금 뭐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특목고나 이제 형식 놔두게 되고 특성화고 영재학교는 놔두게 되고 이것도 이제 더 간소화하자는 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들 자사고 자공고 자율형 공익고라고 해요. 그다음에 외국어고 국제고 이게 사라지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NUG 얘기죠. 내셔널 유나이티드 거버먼트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군부 쿠데타 지금 1년째 되고 있는 미얀마에서 여기서 이제 정부로서 있는 국민통합정부거든요. 이쪽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와서도 민족통합정부에 대해서 인정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민족통합정부 또는 국민통합정부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얀마 사태는 굉장히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갖고 다루게 됐었죠. 그래서 이 민주진영 에너지 국민통합정부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이 정부안이 순수하게 정부로서 인정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노벨 평화상 이야기 나오게 되는데 이 전쟁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된 게 이 노벨 평화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이제 그레튼 툰버리나 에든버러 수상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이전에 노벨 평화상을 마련을 해서 드미트리 무라토프 이렇게 받았었죠. 그래서 이전에 식량기획 WFP 받았던 거 보시고 이번에 평화상 받은 거에 대해서 최근 3년 동안 받은 거 지켜보시면 됩니다. 자, 대법원 전원합의제 판단이에요. 무죄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해 7월에 있었던 건데 김명수 대법원장, 박정희 민산 대법관 여기서 지금 바로 무죄로 봤었고요. 유죄 박상희 이기택에 대해서 회피 최근에 있었던 결과입니다. 바로 이 전원합의체 대법원 전원합의제라는 것이 뭐냐면 상고되는 사건에서 보통 4명이서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의견합의 안 될 경우 하게 되면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판결 나오게 되고 결과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정경심의 사건이죠. 뭐 조민 이제 딸 스펙을 만들고자 이렇게 됐었던 건데 보다시피 1, 2, 3심 전부 다 싹 유죄입니다. 총장 표창장 PC로 위조했고 보조연구원 안 했고 논문 작성도 안 했고 관련 연구 실험 참고 안 했고 가긴 갔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실험 참여나 연구 아니고 가 있었던 거죠. 키스트에 대해서 취업 인턴도 허위고 실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이제 아빠 쪽 해갖고 이것도 허위고 세미나 동영상 조미 여부 허위성 영향 없다. 그러니까 조작을 안 했다라는 거고 아쿠아펠에서 호텔 인턴도 안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인턴에 대해서 본인의 이제 자식이 이제 의사 만들어야죠. 예, 그래서 그거 진행됐던 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자산에 대해서 이제 투명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이 검찰 개혁에 반발한다, 검사대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비판도 받는데 이 당시에 지금 유죄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이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떤 스펙을 만들고 대학에 가고 하는 것들이 횡행했던 시대예요. 그리고 오래전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 혜택을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두근두근 하겠죠. 자, RCEP입니다. 아텍 단일 자유묵제를 여는 거. 그래서 아세안 10개국이 있는데 여기 호주 쪽에 이제 5개국도 한꺼번에 묶여서 이렇게 가는 게 RCEP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RCEP 발효되면서 상품 수출 굉장히 커지게 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래 정식으로 참여했던 것은 아니게 되다가 결국 이제 이 RCEP 통해서 같이 들어가게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회원국에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이제 자원 수출국들이 많이 있잖아. 이 자원 수출국들에 대해서 이걸 가져오게 되면서 굉장히 우리한테는 많은 이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가 GDP부터 약 30% 차지 세계 최대 FTA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TA라는 건 이제 각자 간에 이제 어떤 협정을 통해서 굉장히 편안하게 서로의 물품을 오갈 수 있게 되는 시스템. 그래서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름 부릅니다만 RCEP로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실제로 이제 하게 된 게 RCEP 15개국 그래서 여기에 그 동남아시아 10개국과 아래쪽에 있는 5개국 합쳐서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아세안 10개국 포함해서 한국 중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이 CPTPP라고 그래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같이 연합돼 있는데 우리는 벌써 뭐 칠레나 페루나 지금 캐나다나 전부 FTA를 맺은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하게 되고 인도는 이제 협상하려고 했었다가 불참선언 하게 됐어요. 그래서 빠진 상태고 만약 인도가 들어왔으면 그 규모가 엄청 낮겠죠. 22.6억 명에서 거의 뭐 30억까지 가게 되니까 인구의 40%까지 지금 차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경제효과 보시면 실질 GDP나 후생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2019년 보고서 내용인데 실제로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변경은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것은 유의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이프가드입니다. 수입량, 수출량에 대해서 이제 수입량이 많은 경우 수입 급증하게 되면 국내 업체들 문제가 생기겠죠.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하는 것에 들어가고요.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이프가드 같은 걸 통해서 실제 관세나 이런 면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당연히 수입이 이렇게 많이 된다라는 건 그 상품에 대한 니즈도 많지만 뭐 저렴하거나 이제 사용하기 좋을 때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상계관세입니다. 보조금 장려금지에서 덤핑하는 거 반덤핑이에요. 그래서 이제 덤핑하는 거고 이 시국 정부 보조금 받아가지고 수입품에 대해서 상세할 목적으로 하는 게 이 상계관세 의미입니다. 굉장히 이제 이것도 문제가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니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계관세나 이제 반덤핑에 대해서 대응이 나타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 중국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같은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덤핑 규제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여기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대중국 AD 규제 철강 품목 같은 거 우리 수출하면 되고 중국산 중간재 투입해서 생산해서 팔면 되는 거죠. 그러니 중간재가 이렇게 덤핑 관세 부과세 안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떤 반덤핑 관세의 특징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디폴트와 모라토리움 개념이에요. 이제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이제 자기네 어떤 법정 통화로 사용하겠다라는 데 문제가 됐었고, 이게 문제가 되냐면 얘네가 이거 사고 나서 떨어졌어요. 14%가. 이러면 국가 예산 사람들이 낸 세금 자체 14%가 날아가 버린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도박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 디폴트와 모라토리움 개념은 이거는 지불 유예고 이건 불이행에 대한 개념입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결국엔. 모라토리움 같은 경우는 갚을 시기 됐지만 많아서 일시적 상환 연기이기 때문에 이건 안 갚겠다라는 의미가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거고요. 디폴트 같은 경우 원산이 안 돼. 도저히 못 갚아. 그래서 이거는 배째라고 하게 되면서 어쩔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엘살바도르가 애초부터 이러한 법정 통화를 삼들이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비트코인이 이걸 사용하면서 반대한다라는 시위를요. 당일부터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이게 국민들이 낸 세금 갖고 그런 장난을 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1831개를 샀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게 손실이 지금 얼마가 되냐면 2천만 달러죠. 이게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큰 손실이 이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구성됐다라는 거에서 국민들 입장에선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경제라는 거 안정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안정성, 온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완전히 차단시켜버린 사건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인선의 점은 요양병원 부정수급인데 풀려났어요. 예, 무죄 선고 받았고 여기서 다 풀려나게 되면서 됐었고요. 여기서 이제 의료제도를 만들어갖고 요양병원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있냐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의료재단이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것처럼 설립을 해요. 설립을 한 다음에 요양병원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요양병원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그러니 존재하지 않은 걸 만들어서 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예를 들어 가상회사 페이퍼 컴퍼니 같은 걸 만들어서 하는 방식과 똑같은 사기를 본 거죠. 그래서 병원 관여하지 않았다, 입건되지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소유주가 된 거고요. 의료법 위반 사기 혐의 기소돼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징역 3년 선고 구속을 하게 되나 결국 무죄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형이하예요. 내용도 없이 뼈대만 있게 된다라는 거죠. 실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뼈만 있어요. 들어가 보면 깡통인 거지. 근데 이제 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나 얻게 되는 것은 이게 형이야. 형태는 존재하나 그 안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뼈만 남아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비의료인이 요양병원이나 의료제도를 차려갖고 하는 케이스가 바로 이런 재단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또한 이 건강보험료 같은 것들이 이쪽으로 많이 새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 범죄지. 그래서 이게 나타나게 되는데 무죄를 선고했다라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무슨 항소심에 대해서 이제 사실관계 간과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윤석열 장모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입니다. 경제활동 인구 지금 나와 있죠. 경제활동 인구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한다면 15세 이상에서 64세까지 이렇게 봤을 때 실제로 이제 여기에는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가 기본이죠. 경제활동 인구에 속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 이렇게 됩니다. 2018년, 2002년 2,582 증가했는데 이후에는 감소될 것이다. 왜? 얘를 적게 나으니까요. 저출산입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 변화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2018년에 이렇게 떨어지게 됐고 이쪽 같은 60대 경제활동 인구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즉 노령화가 시작되게 되면서 일을 멈추지 않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죠. 산업별 취업자, 보건복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농림업, 이제 농사 짓는 사람 적어지고 교육 서비스, 학원 쪽도 이제 많이 문을 닫게 되고 금융보험도 이제 다이렉트가 많아지면서 많이 떨어지게 됐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출산 고령화를 보여주는 사건이 이거죠. 청년층 15세, 29세 라인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방치형으로 나간다라고 하는데 아래쪽에 있는 이 탄탄한 보험을 내고 어떤 사회적으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줄어들게 되고요. 장년층 50세 이상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2030년 50세 이상 하게 되면 전해요.
제가 이제 차지하는 게 55% 인구가 많아지게 되는 그런 쪽에 들어갑니다. 이제 좀 있으면 뭐 은퇴가 오겠죠. 저도 이제 금방 오겠죠. 자, 그 다음에 합계 출산 연평균이에요. 보다시피 이제 쭉 갑니다. 스웨덴 0.2, 0.5. 이거 뭐냐면 합계 출산이라면 남녀가 결혼했어. 그럼 두 명 몇 명 낳아야 돼? 두 명 낳아 유지가 되죠. 마이너스 3.1입니다. 이건 뭐냐면 합계 출산 연평균 증가율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떨어지고 이게 1, 2화까지 한번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두 명이 결혼해서 한 명도 안 낳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낳는 게 적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명인 거죠. 합계 출산율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1을 넘게 되면 우리나라도 거기 하는데 더 나오면 낳고 싶은데 나이가 너무 많아요. 낳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합계 출산 연평균 증가율이 2018년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더 떨어진 상태예요. 코로나는 더 떨어진 상태죠.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중 중앙은행에서 지금 민첩하게 행보된다. 매파와 비둘기파, 키시와 다비시 차이죠. 강연파입니다. 물가 안정을 하고 긴축 정책, 금리 인상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제 매파가 득세한 겁니다. 이쪽이 처음에 이제 비둘기파가 하게 된 원파를 이렇게 내다가 양적 완화, 금리 완화 지금 얘기하게 되면서 투자를 하다가 매파 쪽으로 지금 넘어갔어요. 토마스 제퍼슨이 이제 제일 먼저 사용해서 지금도 이제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뉴스나 이런 거 보시면은 많이 보입니다. 주전파, 주화파라는 말도 쓰고요. 그래서 정치적 성향과 이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 기적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굉장히 잘 나오는 개념이니까 알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헝다 사태 같은 경우 헝다 디폴트 사태죠. 결국 얘네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채무 불이행 나타나게 되면서 이 부동산이 엄청나게 타격을 줄 거다라고 했는데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 자본이 넘쳐난 나라다 보니까 그 정도를 안 살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걸 과시했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전에 살펴봤던 자료고요. 자, 데드존입니다. 살 수 없는 지역이에요. 바닷물에 용이되는 상수량이 적어 살 수 없는 지역이에요. 아래쪽에 보시면 바닷물의 아래쪽에 이제 용존산성이 적은데 우리나라도 주변에 일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적조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산소가 굉장히 부족해지는 현상 중에 하나죠. DO라고 그럽니다. 용존산소량. 이게 부족하게 되면 BOD라든지 COD 이런 것들이 높아지게 되면서 동물들이 살 수 없게 돼요. 비슷한 현상이 에베레스트의 높은 곳에도 산소가 부족해서 어떤 생명체 살 수 없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서 이제 정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에베레스트 빙하가 25년에 사라졌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이 빙하가 사라질 정도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졌다라는 것 중에 하나고 점점씩 이런 산소가 부족해지는 것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드존 형태가 뭐가 되냐면 이게 거기에요. 그 남극에 가보시면 이제 빙하가 있는데 이 빙하가 다 녹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멸망한다라고 하는 곳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구 종말이라는 빙하라고 부르죠. 거기가 왜 녹나 했더니 따뜻한 물이 저기 들어가게 되면서 멜팅 계속 아래쪽을 높이게 되면서 이게 낮아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찬 공기는 바깥에 빠져 따뜻한 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역시 이쪽 같은 경우 이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래서 그린 텍소노미나 K 텍소노미가 나온 이유기도 합니다. K9 자주포요. 이집트에 수출하게 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었고요. 지금 원래 수출 국가 보시면 터키, 폴란드나 이런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이제 우수한 힘을 가지고 있고 48발 되게 돼서 이게 우리가 나름대로 굉장히 이제 수출을 하게 될 정도로 우리 무기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궤도 차량 같은 애 들어서 차량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문제가 공격력은 굉장히 뛰어난데 외부 공격에 대해서 이제 버티는 능력이 좀 약하다 이게 단점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효율성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우리나라 수출하는 무기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무기 자체가 우수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네, F-35A입니다. 첨단 스텔스 전투기 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게 일본 자위대에서 실제로 훈련 중에 실종됐었고 이런 것 때문에 F-35A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말 많이 하게 되는 게 당연히 이게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정보가 사라지고 이제 침몰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하다 보니까 비행기가 날아가다 갑자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걸 쓸 수가 있나라는 거지. 승무원 한 명이 타서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비행기 가격도 비싸지만 이 승무원 하나를 훈련해서 여기까지 보내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도 이걸 사용에 대해서 약간은 지금 막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우리나라도 이것을 지금 수입을 해서 쓰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 이게 들어오게 되니까 북한에서 이때 굉장히 반발이 많았어요. 당연하지. 우리나라 상호하게 되면 당연히 북한이 대상이 된다라는 거 자기들이 알고 있으니까. 음. 다민 미사일 주요 지침입니다.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이렇게 되고 800km 무제한까지 이렇게 되다가 우주발사체 고체연산 제한 해제하게 되고요. 지침 종료됩니다. 중량 제한이나 이런 거 없이 이제 쓸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우주 주권입니다. 우주에 우리가 모은 걸 쏘거나 하는 것에 대해 이제 어떤 미국이라는 것이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 어떤 전자권, 전시 작전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에서 이제 우리가 자유스럽게 이걸 할 수 있는 단계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사진 보시면 ISIS 리더죠. 아미르 무하마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국 국무부에서 알크라이시에 대한 얘기인데 알크라이시가 지금 굉장히 지금 이 특수부대 해가지고 이 IS 수장을 우리가 미국에서 제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폭 사망했다라고 지금 하게 되는데 잡히는 거 이제 불까봐 차라리 이렇게 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지금 남아 있는데 문제는 이 칼리파인데요. 이쪽에서 이 칼리파라는 것이 뭐냐면 이 전 수장이 IS 수장인데 이것이 이끄는 정치적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칼리파 알리가 무하마드 이해라 후계자다. 과거에 이게 시아파와 스니파에 대해서 시아파가 뭐냐면 정통으로 이제 칼리프 체제 나타나면서 이 4대까지만 이걸 정통 이제 칼리파를 인정하겠다라고 얘기하고요. 알리 후에 나타난 칼리프도 전부 칼리파야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게 스니파예요. 인구 자체는 당연히 스니파가 훨씬 더 숫자가 많습니다만 실권을 장악한 게 시아파가 많다 보니까 이게 내부적 충돌이 굉장히 많은 게 이쪽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책에 칼리파라고 나왔는데 칼리프라는 게 영어식 발음이에요. 그래서 정통으로는 이제 우리는 이제 시험 낼 때 칼리파가 이제 우리나라 공적인 언어로 쓰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세계사나 배우셨던 동아시아에서 배우는 칼리프로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프간의 ISK의 탈레반 주도권 싸움입니다. 이쪽에 이제 주도권 사파 알무라자라 하이바트라 아콘자다 해가지고 지금 외신 쪽에서 지금 극렬주의와 이제 무장단체도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기억해 보시고 여기 보시면 탈레반이 아직까지 이렇게 남아 있고 이슬람과 호라산 지부 ISK 아직 남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온라인 그루밍입니다.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거,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이제 아동이나 청소년을 갖고 이제 카톡이나 무슨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얘네들을 이제 대화를 하게 됨으로써 성적 행위를 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죠.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거 진짜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 굉장히 나쁜 거고요. 증거물자를 신문 비공개 수사할 거고요. 부득이할 때 법원은 신분이장 수사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분이장 수사라는 건 뭐냐면 마치 이제 아동 청소년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어떤 사람을 변태 같은 인간들을 잡아내거나 이런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온라인 그루밍 6단계가 피해자 고릅니다. 가출 방임, 이제 가출했다는 사람들 골라서 신뢰 얻어요. 욕구 충족 원하는 거 사주고 이제 안심시켜 준 다음에 고립시켜요. 다른 데 못 가도록 하게 되고 나만 같이 있게 한 다음에 성적으로 이제 해서 통제 유지하기. 결국 이제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게 온라인 그루밍 6단계에 해당하게 됩니다. 오픈 채팅이에요. 이거 보시면은 실제로 기자가 했었던 겁니다. 이제 실제 아동 청소년의 입장이었는데 이 기자가 자신이 이제 오픈 채팅방에다가 자기 가출했다, 청소년이다 이렇게 올려놓게 되니까 온 스토리들입니다. 바쁘신가요? 연락 주세요. 서울 사는 고3 도와줄까? 서울 어딘데? 뭔 소리야 진짜.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은 여전히 변태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이 온라인 그루밍이나 기타 등등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거고 여러분이 이런 데 접속한 이런 거는 진짜 위험한 것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요. 실제 이제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이런 것과 이제 한 번씩 경험을 해본 적, 그러니까 실제 만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유도나 이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많다고 합니다. 자, 한강이나 한강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에요. 2017년 보시면 전형 차이 나는데 여기 보세요. 국고에 사고 이제 5억이죠. 그러니까 이 평균 매매 가격이 5억까지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서 서울 내 아파트에도 양극화가 가속돼서 고가와 저가의 차이가 지금 가장 정점을 찍었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은 떨어지는 추세다라고 하게 되는데 저가 아파트 떨어지는 것도 이제 고가 만만치 않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만큼 아파트 가격이 양극화인데 전체적으로 올라가면 4, 5에서 8이니까 2배죠. 7, 3에서 이거니까 2배다 보니까 그 액수가 커질수록 당연히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역대 월드컵 본선 진출 성적이에요. 우리나라 2패에서 이제 조별 탈락인데 둘, 넷, 여섯, 여덟, 열. 네,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우리가 나갔고 10회 연속으로 나갔다. 86년부터 계속 나갔죠. 54회 때 한번 스위스 나갔다가 그 이후부터 이렇게 나가게 되고요. 한일 월드컵이 화려하죠. 4승 1무 1패인데 그 다음부터 1승 2무 1패, 그 다음 1승 2무 2패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1승 2무 1패를 두 번 유지하게 되면서 조별리그를 이제 통과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20자 월드컵 이제 10회 연속으로 나갔다. 그래서 역대 총 11회고요. 10회까지 나갔다. 굉장한 기록이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잘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번 베이징 동계 보면서 이제 기분 나빴던 거 이제 월드컵 보면서 기분 좋게 웃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유러피안 플레이오프예요. 이제 유러피안 쪽에서도 지금 하게 되는데 이쪽도 패스 A, 패스 C까지만 나와 있는데 굉장히 많이 있죠. 유럽은 장수 자체가 그렇게 그러니까 잘하는 팀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리그 자체 이것 자체를 굉장히 재밌게 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원티어들이 있어가지고 잘하는 애들이 있어서 다 올라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예. 자, 대선 후보 지지도 보이죠? 박스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박스권을 못 벗어났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박스권이라는 게 지지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칸을 못 벗어나고 이 칸을 못 벗어난다라는 게 이쪽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월 15일 해가지고 이제 17일 정도 되면 34일 40일 정도 지금 이 칸으로 보고 있고 기타 인물이나 안철수에 대해서 이 정도로 보고 있다. 이때 나왔는데 계속 바뀌고 있죠. 계속 바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조사하는 어떤 갤럽이나 조사하는 기관의 리서치나 신문사에 따라 이 답들이 조금씩 바뀌니까 이게 지금 지켜봐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토양에 대한 얘기인데 질소 비료에 대한 이야기죠. 요소태 질소, 아모니아태 질소, 질산태 질소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 비료 벽과장분이나 원예과수 장분이나 이 질소는 당연히 필수적인 거죠. CHON 해서 당연히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고 질소를 분리해서 이걸 만들기 때문에 식물 성장 자체가 질소가 많이 필요하죠. 근데 너무 과다하게 넣으면 커지기 때문에 덩치만 커지고 굉장히 이제 질이 안 좋은 작물들이 만들어지니까 조정을 꼭 해야 됩니다. 세계 식량 가격지수 출시예요. 90일 2025월 지금 보시면 2021년 5월에 갖고 127 예, 보이시죠?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안보 전쟁이라고 그래요. 우크라이나 침공이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가 세계적 밀 생산지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런 면에 있어서 또 침공한 것이 아닌가 분석도 있습니다. 자, 이게 간성에서 이제 나왔던 금동개미 삼정불상이라고도 하고 또는 개미 금동 상병불상이라고도 부릅니다. 국보급인데 유찰됐어요. 30억, 15억에 이제 국보가 15억 산 거 아닌가? 불교라서 그래요. 이게 불교라는 게 어떤 국보에 대해서 불교라서 가치가 낮다라기보다는 서로 간에 수요가 있어야지 이거를 사고 팔고 하죠. 근데 이게 일부 사람 하다 보니까 그 가격 자체가 너무 높게 형성됐다라고 본 거고요. 간성미술관 입장에서 오픈하고 금액을 받고 해서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코로나가 심각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네 보물이나 국보를 지키기 위해서 국보를 판다라는 논리를 꺼냈습니다만 지금 뭐 말들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개인적인 소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금돈 3종 불감이거든요. 3종 이제 보이죠? 금동으로 이루어진 3전에 대해서 지금 이게 나와 있고 간성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게 유찰됐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요나 이런 것들이 매우 낮아진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탱브라예요. 탱브라라고 부르고 이제 이 탱브라라는 것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절에 가게 되면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이제 불상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탱브라 사이즈 굉장히 큽니다. 이런 탱브라 또는 이제 괴불탱이라고 그러는데 괴로 만들어진 거라 해서 똘똘 말아갖고 보관하는데 불상 대신에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절에서 어떤 세레머니 행사를 지내거나 이런 것들이 이 괴불탱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사상식 살펴봤고 나와 있던 내용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도 있고 약간 응용된 것도 있습니다. 빈칸 넣기 문제 확인해 보시고 다음 강의 보시면 됩니다.